그러니까 아마 1, 2, 4 버전 올려드렸을 거예요. 1, 2, 4 버전. 그래서 네 번째 버전이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하는 단일 연결 구조 구현입니다.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sorted 단일 연결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렬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단일 연결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C++ 버전을 갖고 우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이름을 sorted link list로 바꾸고요. 클래스 이름들도 파일 이름들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들하고 프로젝트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요 버전을 가지고 원래는 비정렬 리스트였는데 정렬 리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싱글 소티드 링크 리스트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싹 바뀌면 좋은데 제가 우선은 이 오류 안 나게 이름만 좀 다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내려갔고요. 이거는 해갖고 왔어야 됐나? 조금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거면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을 다 바꾸는 성공했고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만나는 게 그 생성자 중에 초기가 목록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초기가 목록을 사용자가 정렬된 상태로 줄 수도 있고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init 리스트를 정렬한 다음에 원래 있던 코드를 써도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std sort init list begin init list end 이렇게 init list를 정렬한 다음에 원래 차례대로 집어넣었던 코드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밑에 이제 뭘 만들 거냐면 add 함수를 만들 거죠. add 함수를. 그러면 그 add 함수를 처음부터 초기가 목록만큼 호출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for auto n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init list add item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애들은 이제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요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선은 가겠습니다. 그래서 sort를 하고 이제 그 원래 있던 코드를 이용해서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 가지고 단일 연결 구조 테일 있는 걸 만드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른 거, 뭐 복사 생성자니 이동 생성자니 이런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C++를 이제 앞으로 즐겨 쓰실 거면은 요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대입 만들 때 요 수업 함수를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바꿀 건 없고요. 여기에 보면 자 이제 add니까 우리가 배열 기반에서 그렇지만 어떤 삽입 연산자 중에 그냥 두면은 정렬이 깨질 수 있는 어떤 연산들은 정렬에서는 이제 제공을 안 해야 되겠죠. 이런 요거는 제공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임의로 어떤 색인에 있는 위치에 있는 노드의 값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 바꾸게 되면 정렬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렇게 처리했는데 얘는 다시 원래대로 그냥 인트를 바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내가 인테저 참조, 컨스트인트 참조로 만든 이유는 이제 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의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에 걸 이용해서 아래 걸 만들려다 보니까 참조로 리턴 타입 바꾼 거고요. 이제는 요거 하나만, 컨스트 버전만 제공할 거면은 이제 요렇게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백 날리고요. 팝백은 그대로 두고 푸시 프론트도 날리겠습니다. 팝 프론트 두고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는 정렬된 상태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add. 그러면 항상 어떤 연결 구조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연결 구조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은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노드. 데이터를 이제 노드 단위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노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 new 노드, 이렇게 새 노드를 만들면 돼요. 새 노드를 만들어서 이 노드를 정렬된 위치에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집어넣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집어넣는 노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결국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맨 앞에, 맨 뒤에, 중간에. 그리고 코너 케이스로 뭘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앞에, 중간, 맨 뒤.
그 다음에 코너 케이스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 요거를 고려해서 각각을 어떻게 판단할 거고 어떤 코드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든가, 잘 안 되시면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걸 바탕으로 알맞는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렬 리스트이고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정렬되어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맨 앞에 있는 거하고 같거나 작으면 맨 앞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 거와 비교해서 맨 뒤에 거와 같거나 크면 맨 뒤에 넣으면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어디야? 중간에 어딘가 넣는 거죠. 맨 앞에도 아니고 맨 뒤도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조건문으로 처리해 봅시다. 처음에 empty인 경우. empty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헤드와 테일이 어떻게 돼요? 헤드와 테일이 null ptr이겠죠? 아무런 노드도 안 가리켜요. 그러면 새 노드가 들어갔을 때 헤드와 테일은 뭘 가리켜야 돼? 새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하나만 새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헤드와 테일 모두 new 노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항상 노드를 추가하면은 num items의 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죠. 근데 얘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 상태에서는 헤드와 테일 포인터가 새로 만든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new 노드는 아이템만 줬기 때문에 new 노드의 next는 뭐예요? new 노드의 next는 null ptr로 초기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else if 요 else로 오면 이제는 뭐예요? 기존에 이미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의 아이템, 우리가 C++에서 요 연산을 쓸 때, 또 자바에서 점 연산을 쓸 때, 파이썬에서 점 연산을 쓸 때 참조 타입, 포인터 타입이면은 먼저 뭘 검사를 해야 돼? null ptr이 아닌지 검사를 해줘야 돼요. 검사를 안 했는데 썼는데 null ptr이면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헤드가 null ptr이 아닌 거 확신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헤드가 null인지 비교 안 하고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헤드 아이템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럼 맨 앞에 들어가는 거죠. 맨 앞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뭐랑 똑같은 거예요? 푸시 프론트와 똑같은 거죠. 푸시 프론트는 어떻게 해야 돼? 뉴 노드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요? 새 노드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 기존 헤드가 돼야 되죠. 그리고 헤드는 어디로 바뀌어야 돼? 새 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테일이 null ptr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노드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헤드와 테일이 똑같은 걸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랑 같은 거예요? 기존의 그 단위 연결 구조에서 뭐랑 같냐면 푸시백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맨 뒤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는 뭐부터 해야 돼? 테일부터 바꿔요? 아니죠. 뭘 해야 돼? 테일의 넥스트가 뭐가 돼야 돼? 테일의 넥스트가 새 노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테일은 어디로 가야 돼? 테일은 뭘 가리켜야 돼? 새 노드를 가리키면 되죠. 노드 추가하고
그 연결을 한 다음에 테일을 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결하려면 테일이 거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테일 먼저 테일의 넥스트를 새 노드가 가리키게끔 하고 테일은 그 다음에 뉴 노드 가리키게 옮겨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 나머지 이 S는 어디에 해당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맨 앞도 아니야. 맨 뒤도 아니야.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삽입할 때 포인터를 하나만 쓸 수 있는데 몇 개 쓰죠? 보통은? 2개를 써요. 근데 2개 쓸 때 또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뭘 썼어요? 더미 노드를 쓰죠? 근데 얘는 더미 노드를 쓸 이유가 있나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면 돼? 첫 번째 노드를 이용할 건 아니에요. 왜? 이미 헤드는 검사를 했어. 그럼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헤드의 넥스트부터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의 프리비어스는 뭘 가리키면 돼? 헤드를 가리키고 노드의 커런트는 어디? 헤드의 넥스트를 가리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출발시키면 돼요. 얘는 더미 노드가 필요 없어요. 맨 앞부터 갈 게 아니니까. 우리는 구분을 해놓은 거죠. 맨 앞에 거 이미 처리했고, 맨 앞에 들어가는 거 처리했고, 맨 뒤에 가는 거 처리했고, 비었을 때 처리했고, 이제 남은 거는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비어스 커런트를 세팅한 다음에 전진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전진하면 될까? 네? 아니요. 이거는 add예요. 정렬 리스트에서 add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4를 넣어야 되는데 앞에 1, 2, 3이 있어. 그럼 건너가야 되죠. 근데 6을 만났어. 그럼 그 앞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진을 시킵시다. 근데 전진을 시킬 때 커런트가 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경우에 발생할 경우는 없는데 커런트를 이거 없어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링크 리스트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커런트 넥스트는 아직 안 본 거잖아요. 근데 안 본 거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보통 커런트가 널인지 아닌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발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빼도 되는데 어쨌든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보다 작으면 내가 집어넣은 아이템보다 작으면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면 프리비어스는 커런트가 되고 커런트는 커런트의 넥스트를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까지? 집어넣는 애랑 같거나 큰 애를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같은 애를 만나도 거기서 넣어도 되죠. 4가 있는데 4를 넣어야 되는데 4를 만났어. 그럼 그 4 앞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 4 뒤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앞에 넣는 게 편하겠죠. 만나자마자. 그러면 화일문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가려는 데까지 이제 앞에 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돼요. 삽입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프리비어스고 요게 커런트예요. 화일문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얘가 뭐예요? 뉴 노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포인터를 뭘 가리키게 해야 돼? 얘를 가리키게 해야 되죠. 얘는 뭘 가리켜야 돼? 요걸 가리켜야 되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previous의 next는 뭐가 돼요? new node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new node의 next는 current가 돼야 돼요.
그럼 끝났네. 이렇게 코딩하는 거예요. 연결 구조 코딩이. 어? 내가 지금 뭐라는 건지를 생각하고 어떤 상황들을 구분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코너 케이스도 생각하고 걔네들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고 구현을 하면 되겠고 구현을 할 때 이제 중간에 뭔가 넣어야 되면은 이제 프리비어스 커런트를 같이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편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수 하나 더 쓰는 게 싫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프리비어스만 쓰겠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프리비어스가. 그렇죠? 그러면 프리비어스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프리비어스만. 아까는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이동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두 개를 이동하지 않고 하나만 이동하는데 하나만 이동할 때는 이제 내가 하려는 거에 전에 가서 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new node의 next는 뭐가 돼야 돼? previous가 여기 있어. 그럼 new node의 next는 previous의 next가 돼야 되죠. 그리고 previous의 next는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 new node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두 개를 써서도 구현할 수 있고 하나를 써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현하기 귀찮아서.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소팅이 안 되나? 이닝 리스트를 소팅할 수가 없나? 이게 왜 이러는지? 컨스트 인트?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 컨스트 보내면 소팅이 안 되죠. 컨스트를 보내면. 그러면 컨스트를 지우면 그래도 이러네. 컨스트를 지울 수 없어. 왜 없어? 뭐야? 아닌데.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합시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되면, 네.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돌아오는 갑니다. 예. 여기 왜 안 되지는 참. 어쨌든, 우선, 그러면 애들을 만들었고요. 애들을 만들고, 또 내려가 봅시다. 나머지는 건들 게 없고, pick front, pick back 필요 없습니다. find는 우리가 그 연결 구조에서는 정렬이 되더라도 뭘 못해요. find는 정렬이 되더라도 이직 검색을 못하죠. 임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 검색을 못해요. 어차피 선형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써도 돼. 에러 안 나오고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옵티마이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는 무조건 어디까지 가? 끝까지 가요. 근데 정렬돼 있으면 끝까지 갈 필요 있나요? 없죠. 가다가 자기보다 큰 거 만나면 그 뒤로는 본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 요 상황을 보세요. 커런트가 유효하고 커런트의 아이템이 아이템보다 현재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계속 가야 되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커런트는 커런트의 넥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화일문이 끝났어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건 뭐야?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return current가 유효하고 and current 아이템이 아이템과 같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 안 돼 있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옵티마이제이션 말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렬되어 있으면. 노드가 한 1000개 있어. 그럼 1000개를 검색해 보는 게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뭘 알고 있어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최소값은 어디가 있어? 최소값은 헤드에 있죠. 최대값은 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empty를 건너뛰면 empty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false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앞에 놓읍시다. 그래 읽기 편하게. 아이템이 헤드 아이템보다 작아. 그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리스트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쵸? 또 또 뭘까? 테일의 아이템보다 커. 그러면 리스트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또 그 find를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어요. 뭘 하는지 알겠죠? 정렬되어 있으니까
항상 정렬되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최소값이 뭐고 최대값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테일을 유지해야 이제 최대값까지 알 수 있는 거고, 테일을 유지하지 않는 버전인데 정렬되어 있으면은 최소값은 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최소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작는지, 최대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큰지 보고, 크면 거기서 포기하고 이제 끝내면 되고, 없다고 얘기해 주면 되고, 만약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진행해 가면 됩니다. 진행해 가는데 나보다 작은 애들은 건너뛰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보다 큰 애거나 같은 애인데, 같은 애면 참 주고, 같은 애가 아니라 큰 애면은 false를 주면 돼요. 그게 이제 요 코드죠. 요 코드죠. 그러니까 화일문으로 쭉 갔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find도. 그 다음에 remove first. 얘도 똑같죠. find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뭘 할 수 있어요? 스킵할 수 있죠. 내가 지우려는 애가 리스트에 없어. 없는 거 확실해. 그러면 굳이 선형 검색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찾을 때 끝까지 다 찾아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 찾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거기서 포기하고 이제 끝내면 돼요. 그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합시다. 요게 아까 find에 썼던 코드죠. 커런트를 보고 커런트의 아이템이 내가 찾고자 한 거보다 작아. 그럼 앞으로 가야지.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커런트가 유효하고 커런트 아이템이 아이템이면 지워야죠. 지울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 remove node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remove first가 되는 거죠. 이동을 하고 이동해서 찾으면 지우고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정렬 리스트로 바뀌게 되면은 몇 가지 이게 선형 검색을 하더라도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활용해 가지고 최적화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구현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remove first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find에 썼던 테크닉이에요. find에 썼던 최적화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emove all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정렬되어 있으면 내가 지우려는 애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걔네들이 어떻게 있어? 인접해 있죠. 이제 그걸 또 활용을 해줘야죠. 예전에 remove all은 계속 가면서 만나면 지우고 또 가서 만나면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렬 리스트에서는 만나면 걔부터 계속 똑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례대로 지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지우고 나면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얘 하나 갖고 오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remove first와 마찬가지로 찾아야지, 있는 애를.
그 다음에 요 if문이 됐어요. 그럼 이게 참이야. 참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찾은 거죠. 삭제할 게. 근데 삭제할 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아직은 모르죠. 그거를 해야죠. 그럼 걔를 어떻게 하냐? 반복문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while current and current item. 이런 식으로 3, 4, 4, 4, 7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뭘 가리켜야 돼? 이렇게 가야 되죠. 얘네들 다 날리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프리비어스는 여기서 전진할 필요가 없죠. 프리비어스는 여기까지 와 있고 커런트가 여기 와 있을 때 프리비어스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커런트만 계속 움직여봐요. 움직이면서 아이템을 내가 지우려는 아이템을 만나면은 계속 지우고 이제 아니야. 그러면은 프리비어스를 얘랑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 화일문이 true면은 현재 노드는 지워야 될 노드죠. 그러면은 노드의 next를 우선 저장해 놓고요. current를 delete 합니다. delete 하고요. items를 하나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current는 next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next 변수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동작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해요. 동작해요. 왜냐하면 딜리트 한다고 실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뭘로 지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딜리트를 요청하면은 시스템에서 그 메모리는 이제 내가 써도 된다라고 표시만 해놓는 거예요. 실제 거기다 뭐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가 new 하지 않는 한 안 쓰여지거든요. 그 힙에. 그러니까 지금은 딜리트를 하면서 바로바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커런트가 뭔가 그 주소가 커런트 이 어디 있는 게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딜리트 하고 나서 커런트를 사용하는 거는 좋은 프로그래밍 스킬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짜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바로 딜리트하고 바로 커런트를 바꿔놓기 때문에 넥스트 변수를 굳이 안 만들어도 동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딜리트 했는데 접근했는데 왜 데이터가 아직도 있지? 당연히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거기를 덮었을 때까지는 딜리트 하더라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덮었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딜리트하고 나서는 안 써야 되는 거가 맞는 건데 바로 쓰면 딜리트 하자마자 바로 내가 쓰면은 데이터는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커런트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얘를 가리키는 거죠. 7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뭘 빼먹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빼먹은 게 뭐 있나? 뭘 빼먹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 빠졌어. 뭘 빠졌죠? 뭐가 빠져 있어? 요 코드에서 뭐가 처리해 주는 거 안 처리해 줬어. 이 안에 있는 노드들의 링크는 처리해 줬죠. 근데 항상 뭘 처리해 줘야 돼, 같이. 얘는 뭘 해준 거예요? 더미 노드의 사용에 따라서 헤드를 조절해 준 거죠. 근데 여기는 헤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모두 유지해. 테일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테일이 갱신될 수가 있어요. 언제? 이런 애지 뭐.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테일이 거잖아요. 그럼 테일이 어디로 가야 돼? 얘가 테일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테일을 항상 또 경신해 줘야 돼요. 헤드와 테일을 우리가 유지하는 버전이면, 그리고 노드들을 삭제하는 그런 연산이면 혹시 테일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봐야 되겠고, 여기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파악하고 영향을 주면 테일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테일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할까? 널? 뭐가 널? 그쵸? 커런트가 와서 커런트가 어디가 있냐면은 너를 가리키긴 상관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커런트의 넥스트를 가니까 넥스트는 널이죠. 그러니까 화일문이 끝나고 not current면, 커런트가 널이면, 커런트가 널 피탈이면은 뭘까지 지운 거야? 테일까지 지운 거죠. 그러면 테일을 프리비어스로 놓으면 돼요, 안 돼요? 테일을 프리비어스로, 얘가 프리비어스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항상 그건 아니에요. 언제 또 문제가 돼요? 여기가 헤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444만 있는 거지. 근데 4를 지불했어. 그럼 어떻게 돼? MT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걸 하냐면, 프리비어스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프리비어스가 더미이면 테일은 뭐가 돼야 돼? 널 피텔이 돼야 돼요. 아니면 프리비어스 해주면 돼요. 요거를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 여기다 뭘 넣으면 돼? 요 조건을 쓰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 이 조건이. 보기 싫어. 그럼 뭘 쓰면 돼? 똑같은 걸로. 지금 이게 어떤 순간이에요? 널 피텔이 되는 순간, 테일이. 리스트가 빈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리스트가 빈 상태인지는 is empty를 불러도 되고, 또 뭐 있어요? is empty에서 뭐라고 있어? num items가 0인지 맞죠? 여기서 헤드를 볼 수는 없어요. 헤드는 여기서 갱신하니까 헤드를 위에서 갱신하고 헤드를 볼 수 있어요. 헤드가 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num items가 0이 아니면 프리비어스로 세팅해 놓고 num items가 0이면은 저게 false 되죠. 조건식이. 그러면 null ptr로 세팅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요거를 잘 항상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테일 갱신하는 거 까먹든지 뭐 헤드 갱신하는 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둘을 다 잘 해줘야 돼요.
뭔 에러가 났냐. unused. 아씨. 예,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꿨어요. unsorted 단일 연결 구조, 헤드만 유지하는 버전, 헤드 테일 유지하는 버전을 이제 정렬 단일 연결 구조, 헤드 테일 유지하는 버전으로 바꿨어요. 시험 문제에 요거를 비워놓고 요걸 완성하라. 그럼 요거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 이런 문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파일, 헤더 파일 하나 드리는데 헤더 파일을 드리면서 함수를 몇 개 빼놔. 그러면 그 함수를 여러분이 채워 넣는 게 시험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해봤던 거일 수 있고 안 해봤던 거, 안 해봤던 거,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